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을 새로 지명했죠. 하지만 각종 도덕적 흠에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문제까지 불거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요. 사실상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런 결정은 청와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야당과의 소통이나 국회 존중 등이 단지 신용뿐이라는 걸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이 또 있었습니까? 오늘 저희 국회 안행위로 정종섭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는 요구서가 왔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14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 바 이 기한 내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걸 보내서 오늘 채택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형식적, 요식적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종섭 후보가 위장전입의 주민등록법 위반,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 군복무 기간 내 석박사과정 마친 특혜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 드러난 것을 보고 저희들은 비리종합백화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런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회와 국민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슬리고 이런 요식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전행정에 대한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의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청와대가 정성근, 정종섭 두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죠. 두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정성근 후보자의 비판적이었던 새누리당도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을 예고함에 따라서 청와대 회동 이후 모처럼 조성이 됐던 여야 소통 정국이 대치 정국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7시 7분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가레이더 수요일 이 시간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 약속일인데 여당 반대로 처리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는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길을 나선 모습이에요. 예, 두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데 예. 원래 여야가 지난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만찬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오늘 16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 처리해서 통과시키자, 합의 처리하자 이렇게 약속은 했죠. 그 날짜가 오늘이고요. 임시국회 소집일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내일까지 기회는 있는 건데 여야 견해 차이가 대단히 크고 유족들이 매우 완강하게 그 요구사항 관철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합의 처리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꽉 막혀 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럴 때 교착 상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세월호 배에서 살아 돌아온 단원고 2학년 학생들 아마 뭐 대단히 일부만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친구들에 대한 뭐 미안함, 그다음에 정신적 충격 이런 거 있으리라고 당연히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세상을 뜬 친구들의 엄마 아빠들은 여의도나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이고 말이죠. 이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오후 5시에 저녁 다 되어가는 오후 5시에 학교를 출발해서 걸어서 약 한 100리길쯤 됩니까? 서울 여의도까지 안산에서 한 40km가 조금 넘을 텐데요. 1박 2일을 걸어서 오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미 떠나서 광명에서 하룻밤 잠깐 자고 예. 오늘 아침부터 다시 또 걸을 겁니다. 조금 이따 9시부터.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연좌 농성하고 있거나 일부는 또 단식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합류를 할 거고 어제는 또 국내외에서 350만 명의 서명 원부,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그 서명 원부가 국회에 전달이 됐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의 마지막 피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살아 돌아온 학생들이 힘을 보태는 형국인데 이게 어른들이 자기 할 일들을 못하니까 오죽하면 사실 지금 살아 돌아온 이 친구들도 보살핌과 정신적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이 할 일을 못하니까 오죽하면 사지에서 돌아온 이 아이들이 나서야겠느냐 이것만으로도 이 세상과 사회와 어른에게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일부 유가족 두 아빠께서는 종교단체 분들과 함께 자발적 시민들과 함께 진도 팽목항에서 국토 순례성 걷기에 이미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15일 날 대전에 이제 교황이 주재하는 종교 행사에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오늘이 한 분기점이자 피크인데 학생들이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이거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 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아직도 많이 힘든 상황일 텐데 그 단원고의 생존 학생들 말이죠. 네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른으로서 그렇습니다. 말이죠. 보고 느끼는 게 많아야 합니다. 지금 예. 이게 그냥 초여름에 몇 명 학생들이 그냥 어디 걸어간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대단히 클 거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될 1박 2일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에 이제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특위위원들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거냐 이른바 인적 구성이 되겠죠.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몇인 유가족협회 대표 몇 명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고요. 최대 핵심 쟁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입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이나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의 기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당일 또는 전부터 사고 당일 그리고 하루나 이틀째 이른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왜 사람을 못 구했느냐 이 과정에서 불러다가 좀 소상히 조사를 해봐야겠다 싶은 사람은 다 불러다가 그냥 조사만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특별히 뭘 강제할 수단도 없고 자료 제출 같은 거에 그냥 미적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른바 국정조사가 그런 거죠. 그런데 수사권을 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 조사에 강제권이 부여되는 것이고 수사라 함은 잘못된 게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수사권까지 줄 수는 도저히 없다. 그런 전례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히 맞서고 있는 거고요. 야당이나 제야법조계도 아닙니다. 법조인들의 상당수는 수사권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이나 식약청, 관세청 같은 데다가 이미 사법경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가짜석유 단속하는 것도 일종의 수사권, 조사권인 거 말이죠. 예. 이제 좀 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여당이 지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 수사권에서는 설령 조금 타협이 된다 하더라도 기소권 가지고 다시 한번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기소권이라는 것은 지금 경찰이나 국정원이 각각 따로따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원에다가 누가 아무개가 잘못해서 벌을 줘야겠다 해서 형사소출을 하는 걸 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소를 낸다. 그 기소는 현재 검찰만이 할 수 있거든요. 검찰의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준다고 하면 검찰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동안의 검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좀 부딪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딱 명문화된 게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합의가 필요해서 특별히 요번 건에 관해서는 기소도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좀 쉽지 않고 수사는 다 그 강제적 조사권인 수사를 행사한 이후에 그 결과물을 놓고 검찰로 하여금 기소를 시키는 그런 선에서 좀 타협이 좀 시도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관측입니다. 어쨌거나 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예. 그 법을 따른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네. 근데 그 세월호 희생자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있어서 더 난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참 그 답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비상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월호 사태는 말 그대로 개국 이래 건국 이래 이런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사망 규모도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하고 전 국민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과 무력함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저 아이들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구나라는 집단적 가해의식 같은 거에도 지금 우리도 다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자면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방금 우리 정앵커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체계가 있는 것이고 대단히 비상한 국면에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비상한 체제로 해결을 도모하는 게 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입론의 근거를 갖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 각종 도덕적 흠에다가 인사청문회 위증 문제까지 있었던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이 대통령은 장관으로 쓰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어저께 그 문제가 됐던 교육부 장관 김명수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했고 지금 야당이 문제 삼은 것은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에다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즉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죠. 서울법대 교수하던 사람인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계속 석박사 학위도 따고 시간 강사 출강도 하고 또 여러 군데 투기 의혹까지 본인은 아니라고 투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래서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세 예. 사람이. 이제 박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났을 때 두 명은 이름을 콕 찍었죠. 김명수, 정성근에다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달라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하겠다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한 3분의 1 정도만 참고한 거죠. 김명수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했고, 그 대신 황우여 새누리당 전 당대표를 이제 후임자로,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김명수, 정종섭 정성근, 정종섭 이 두 후보자요? 장관 후보자들은 오늘까지 지금 국회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16일 자정까지요. 예. 오늘을 만약에 야당에서 그건 안 된다. 특히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위증 혐의 이런 걸 들어서 안 된다고 굉장히 완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내면 청문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법적으로 청와대에서 그냥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임명 강행, 여야의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절차상 청문 보고서 재채택을 요구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그 민심도 그렇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제 그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네.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청와대가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통령의 흉 중에 누가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추측만 하는 건데, 그냥 아주 짧게 정리하자면 5기 인사, 5기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당이나 청와대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이후로 세월호 자체가 일단 굉장히 큰 국가적 위기인 것이고,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것이고요. 둘째, 국무총리 후보자 두 사람이 연이어서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낙마를 했고, 또 세월호 때문에 이제 좀 정부를 뜯어 고치자, 대혁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장관 8명을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한두 명, 두세 명이 자꾸 이렇게 지금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고, 그 점은 어쨌거나 대통령에게 장애물이자 위기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들 다들 드러난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거짓말을 해버렸잖아요. 사실 한 20여 년 전에 집을 좀 세금을 덜 내보겠다고 어떻게 좀 편법을 쓰고 이런 건 사실 그때 있었다고 치십시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그때 이러이러했는데 사실 그 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관행이라고 해도 부끄럽습니다. 시인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랬으면은 또 어땠을지 모르는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거짓말이 바로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정성근 장관 후보자한테 집 산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틀어줘 버리니까 바로 그냥 현장에서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화가 난 거거든요. 20년 전에 술 한잔 하고서 경찰한테 객기 부린 그 기자의 치기 이런 거 보다도 지금도 저 사람은 반성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래선 안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굳이 쓰겠다는 것은 오기라고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둬들이면 이게 지명 철회라는 것은 인사 실패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대통령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밀리면 향후에 통치를 못할 것이다. 근데 지금 필요한 건 통치가 아니라 정치, 통치가 아니라 소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시국이나 상황 인식에 아직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이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신임 대표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 찾았죠. 예, 어제 이제 신임 당 대표로서의 첫날인데 청와대에 가서 점심 오찬 회동하고서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들에게 갔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뭐가 문제점인지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고 이렇게 묻는 걸로 봐서는. 근데 아무튼 얘기를 듣고는 협의 후에 다시 오겠다라는 비교적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냥 애쓰겠다, 노력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문제를 확실히 들은 거죠, 유가족들한테. 사실 그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문제입니다. 왜 이 여름에 광화문이나 이순신 장군 동장 앞이나 국회에 가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지 그 요점 정도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더군다나 여당 대표가 된 사람인데, 근데 거기 그 자리 와서야 뭐가 문제인지를 듣고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지만, 어쨌거나 얘기를 다 듣고 협의 후 다시 오겠다 이 말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성근 장관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로 지금 여론과 야당의 심기가 대단히 사납고 대통령도 약간 뭐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게 거의 명약관화한데, 이 문제 가지고는 대통령에게 덤비는 듯한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김무성 신임 대표가. 왜냐? 장관 쓰고 말고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 거고요. 예. 그 문제로 대통령과 직접 부딪히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당분간은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이 세월호 문제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이자 현재 산적해 있는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의 해결 과정에 본인이 기여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 앞으로 향후 정치적 무게감이나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유가족 측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그것만으로도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거니까, 신임 새누리당의 김무성 신임 대표는 이 지점에서 향후 자신의 정치인, 자기는 지금 좀 더 큰 걸 해보겠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것을 위한 디딤돌, 도약, 틀로서도 이걸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발휘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 말이 협의 후에 다시 오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식 농성 중인 것을 자기 힘으로 만약에 해결한다면 상당한 저기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여기에 장관 인사 문제는 이렇게 양해를 하고 넘어가면서 이 문제는 올인을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가 얼마나 해낼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수사권, 조사권 부여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저 밑바닥에는 수사권을 주면 대통령 책임론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틀을 준다. 그거를 두려워해서 안 하려고 하는 가능성,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떻게 당일날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점을 신임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해쳐갈지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조금 이런 얘기입니다만 김무성 신임 대표 임기 다 채울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번 730 재보선 말고는 앞으로 1년 반 동안 큰 선거는 없습니다. 예. 즉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크게 참패를 하면 당대표가 물러날 명분이 있는 그런 일인데요. 선거가 없기 때문에 큰 멋은 없어 보이지만 차근차근 자기 사람, 그리고 자기 색깔, 김무성 색깔로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친박 핵심들의 저항이나 반대, 부딪힘이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 4월 달에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 문제로 청와대, 즉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는 임기를 다 못 채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